형, 오늘은 무슨 얘기야? 오늘은 작년 11월에 4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나신 고 김창민 감독님 뉴스가 있었어. 이게 미담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 이 뉴스가 미담이 아니라 굉장히 비극적인 뉴스였다. 이게 이제 밝혀졌지. 그래, 무슨 이야기야? 이분이 그전에는 식당에서 쓰러져서 이제 굉장히 안 좋아져서 이제 회생 가능성이 없으니까 장기 기증을 했다라고 알려졌는데 그 과정을 담은 CCTV가 공개가 됐어. 근데 그 CCTV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 있었어. 무슨 모습이야? 이분이 자폐 성향을 가진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밤 늦은 시간에 돈까스가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식당에 들어간 거야. 근데 어떤 20대 남자들하고 아마 소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시비가 붙어서 이제 여러 명과 지금 2명으로 피의자가 특정됐는데 그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뇌사 상태가 된 것이다.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가 사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진 거지. 아이 때문에 그랬던 건가? 뭐 정확히 말하진 않는데 소음 때문에 했다고 보니까 그리고 자폐 증상이 있다고 하니 아이가 소음을 낸 게 문제가 아닐까 좀 싶긴 해. 근데 뭐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소음을 내는 게 폭행과 연관성이 있을 수는 없잖아. 그건 뭐 전혀 다른 얘기지 사실. 그렇지. 그 공개된 CCTV를 보면 좀 충격적인 게 사실 2명이라고 하는데 2명 이상으로 보이긴 하거든 피의자가. 그리고 이게 공동 범죄에서는 만약에 한 명이 가격을 해도 2명이서 이제 병풍처럼 둘러싸서 뭐 위력을 행사했다 아니면 약간 세를 과시했다 그러면 다 공범을 잡는데 뭐 더 사람이 많았던 것처럼 보이긴 한데 일단은 2명이 특정이 됐어. 그리고 그 2명이 이 사람을 가게에서 끌고 나가서 밖에서 때려서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상태에 누워있는 사람을 또 폭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짧게 공개가 됐지. 그럼 CCTV에 그 모습이 다 담긴 거야? 그치. 근데 공개된 게 굉장히 일부밖에 없어. 일부러 조금만 공개했나 보네. 그래서 이게 과연 너무 잔인해서 일부만 공개한 건지 아니면 뭐 그 유효하게 어떤 그 폭행하는 장면이 이거밖에 없어 공개한 건지는 나오지 않지만 뭐 어쨌든 그 나온 장면만 하더라도 사실 소음 문제로 인해서 그 정도까지 할 건 아니잖아. 그것도 20대 건장한 청년들이 남자 한 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바로 쓰러져서 기절을 했으면 차라리 빨리 응급이 됐을 텐데 그때 당시에 좀 멍한 상태가 됐다가 그 다음에 뇌출혈이 와서 응급 상태가 돼서 뇌사까지 가서 결국은 사망하게 된 사건이야. 그리고 이 폭행당하는 걸 아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지. 얼마나 아들이 충격이겠어. 굉장히 지금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어. 근데 또 한 가지 공분을 사고 있는 게 있어. 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칠 거 아니야. 사안이 심각하니까. 영장을 쳤는데 법원에서 주거가 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영장을 기각쳤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게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송국에 촬영을 한 게 이제 그 유가족들 촬영을 했는데 아니 이게 이 사람들이 불과 동네다 10km도 차이가 안 나는 곳에 사는데 나 이거 너무 무섭다. 그리고 지금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이렇게 심각한 사안에서 구속하지 않고 하는 게 수사를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도 아니 이런 거 구속 안 하면 어떤 걸 구속하라는 거냐 막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 거지 지금. 근데 일단 구속은 그렇다 치고 검사는 이거를 상해치사로 왔거든. 상해치사. 상해를 일으켰어. 근데 그게 죽을 만큼 때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죽었어. 이제 이게 상해치사야.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살인은 그러니까 대놓고 죽어라 해가지고 막 목재 주고 막 이러면 살인이잖아. 죽일 목적이 딱 보이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처음부터 막 죽이겠다고 막 한 건 아니지만 그 행동하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가 바로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충분히 이런 행위가 되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인식과 예견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있잖아. 예를 들면 싸움이 붙었어. 그냥 뭐 왜 그래 하면서 밀었어. 근데 밀었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이제 넘어졌어. 넘어져가지고 탁 넘어지면 보통 엉덩방아만 찍는데 넘어지고 균형을 잃어서 머리를 딱 부딪혀서 죽었어. 그럼 이거는 사실 이 사람은 밀치면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거기까지는 예상을 못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폭행치상이라든지 상해치상이 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미필적 고의는 만약에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막 무슨 짱돌로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모서리 같은 데 머리를 막 찍는다거나 이거는 사실은 뭐 당장 이걸로 인해서 죽인다. 물론 살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 이게 이렇게 찍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인식 가능하고 예견 가능하잖아. 이러면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시비가 붙었어. 사람을 쓰러뜨린 다음에 발로
한 두세 번 밟고 있다가 또 한 번 딱 밟았어. 근데 어떻게 죽었어. 사실은 두세 번 밟았다고 사람이 죽으려고 생각하기는 조금 쉽진 않잖아. 그렇지. 그치. 어떻게, 물론 이제 이 발이 최영만의 발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부위도 막 이런 어떤 특정 진짜 위험한 부위를 발로 가격을 했다면. 그치. 그리고 이 사람이 막 뭔가 이렇게 막 돌 같은데 뾰족한 데 있는데 그걸 발로 막 밟았어.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냥 뭐 흙바닥이나 뭐 이런 데서. 막 살인까지 예견하기는 좀 쉽진 않잖아. 그랬을 때는 보통 이제 과실치상으로 빠지는 거고. 다른 케이스에서는 이제 이 사람을 몇 시간 동안 패는 거야. 그 패면서 발로 수십 회 밟고 막 후라이팬 막 칼 같은 걸로 막 하고 막 이래. 이러면 당연히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당연한 그렇지. 거지. 뭐 이런 경우엔 당연히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피해자를 쓰러뜨린 다음에 얼굴하고 막 머리를 막 짓밟아. 집중적으로. 머리만. 그런 다음에 벽바닥 모서리 갖다 막 찍어. 이러면 이것도 이제 당연히 예상이 되겠지. 이럴 때도 이제 살인으로 오인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들의 행위가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이 CCTV에 잘 보이진 않아. 근데 아마 경찰이 CCTV를 다 봤겠지. 근데 봤을 때 지금 후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 이르지 않고 아마 뭐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 나는 내가 지금 영상을 다 볼 수 없으니까 판단이 좀 어렵지만. 아, 그럼 경찰의 판단은 미필적 고의가 아니다라고. 살인으로 의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실치사로 의유를 하고 있어. 근데 뭐 모르지. 또 검사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지금의 쟁점은 진짜 살인 의도로 알고서 계속 그 행위를 했는가 하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정말 죽을 정도.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죽는다는 상황이었냐. 아니면은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술김에 뭐 아니면은 욱하는 마음에 물론 다 잘못된 거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죽을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좀 정말 어떻게 보면 결정타를 만든다고 운이 없어서 아니면 뭐 그렇게 볼 것이냐 이것도 이제 논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근데 실제 논점은 이건 아니야. 뉴스에 나오는 논점은. 이게 뭐냐면 이게 왜 구속이 안 돼? 이게 지금 제일 논점이야. 생각해보면 봐봐. 적어도 2명 이상. 2명 이상이 애가 보는 앞에서 아이 아빠를 2명이서 쓰러진 사람을 막 폭행을 했어. 그것도 이제 소음 때문에 그랬대. 누가 자기를 위해를 해서 막 치고 맞고 한 것도 아니야. 이건 일방적인 폭행이잖아. 납득이 안 가지. 이거 굉장히 중범죄니까. 이거가 왜 구속이 안 됩니까? 이거 왜 구속 사유가 아니에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근데 왜 이게 구속이 안 됐느냐? 왜 이게 구속 수사가 안 됐느냐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한 얘기야. 뭐 주거 분명하고 증거인멸 우려 없고 뭐 도주 우려 없다라는 게 이제 결론인데, 근데 이제 구속을 시키냐 말냐 법에 이제 정해진 게 있을 거잖아.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야.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구속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겠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CCTV 있잖아. 너무 명확하지.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 사항을 충족시켜야 된다. 어떤 사항이냐? 일단은 일정한 주거가 없느냐,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느냐, 그리고 도망하거나 뭐 도망할 염려가 있느냐, 이런 거야.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 요즘 사람들 뭐 이렇게 계속 주거 확실한 사람도 많고, 도주를 볼 때 실무적으로는 이런 걸 본단 말이야. 이게 중대한 범죄라서 구속됐을 때 장기간 구속될 것이냐, 이런 것도 본단 말이야. 물론 이 사람이 그 전에 막 계속 떠돌이 생활을 했고 아니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지금 잡히면 큰일 나고 이런 것도 보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내가 지금 구속 사건을 여러 가지 경험해 보면 실제적으로는 범죄 중대성이 더 많이 보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살인을 저질렀는데 저는 직장도 있고 집도 좀 확실하니까 증거인멸도 없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내가 실제로 했던 사건 중에 굉장히 명문대를 나오고 집에 재력이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범죄 자체도 사실은 그 징역을 살긴 살지만 살았을 때 3년 이하의 범죄였거든. 2, 3년 정도 되는 범죄였어.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범죄가 중요한 거 빼고는, 그리고 직장 확실해, 그리고 본인이 가서 재산도 많아. 그리고 살고 나와도 할 수 있는 종류의 일,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죄를, 처벌을 받고 나와서 일을 하는 게 맞잖아. 그런데 당연히 이 사람은 죽어있고 증거인멸할 일이 없고, 이미 증거는 다 앞서고 다 가져갔었거든. 그리고 뭐 도망갈 염려 없는데도 이 사람은 죄가 중하다는 거 봐서 바로 구속을 했단 말이야. 그런 증거들이 확보가 되자마자. 이게 일반적인 사례인데, 사실 그렇다면 이 법원이 과연 이 사례를 중하지 않도록 뭔가 사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굉장히 분노를 하는 것 같아. 아까 형이 얘기했던 과실치상? 과실치상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 그렇지 않았을까? 정말 가학적인 살인이었다 그러면
특히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뭐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아니면 이제 그 법원마다 이제 법원 판사님마다 제한이 있으니까 본인이 봤을 땐 아니다라고 하는 뭐 뭔가의 사유가 있겠지. 나로서 그거에 대한 수사 사례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좀 어렵긴 한데 난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그 손흥민 그 공갈 사건보다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봐. 뭐 사실 돈이 3억 원인데 돈 3억 원인 거 그랬잖아 그때 그치 공갈한 게. 근데 3억 원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게 생명인데 과연 이게 그게 구속될 건인데 이게 구속될 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 형 그러면 만약에 유가족이 형한테 이 사건을 맡긴다면 어떻게 바로 진행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시스템을 볼 수는 없어. 대신 의견서로 이거 미필적 고의한 살인도 제대로 검토해달라고 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례들을 검토하겠지. 그래서 검토를 해서 지금과 유사한 사례를 뽑아서 미필적 고의를 최대한 할 수 있어야지 이게 형량이 확 튀거든. 달라 형량이 많이 튀거든. 그래서 그쪽을 최대한 뽑을 거고 왜냐면 이게 그렇잖아. 이제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처벌을 제대로 받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리고 사실 이거는 너무 뭐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어. 계획적보다는 절대 나쁘지 않지만 이런 행동을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사소송을 했지. 어쨌든 간 지금 아이가 어쨌든 자폐 기질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아이한테 앞으로 어쨌든 교육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가장이 지금 사라진 거잖아. 그렇다면 이 가족들이 살아야 되니까 금전적인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사람이 죽는 결과를 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벌 소득 있지. 예상되는 소득에서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한 그 예상소득을 소득에 대해서 쭉 해서 다 그걸 받을 수가 있고 위자료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고보다 위자료를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또 뭐 당연히 병원에 있으면서 치료비가 발생했을 거 아니야. 이거 가서 내사 상태로 있었다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 풀로 이런 완전 중환자실에 있었을 거라고. 뭐 하루마다 또 병원비가 엄청나다. 이런 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장례비 받아야지. 그리고 이분이 영화 감독이다 보니까 아직 굉장히 고소득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도시경로임으로 해서 공사장 인부 금액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럼 벌써 한 350만 원 정도가 그 월급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나이를 봤을 때 30대니까 적어도 여성의 손해배상금을 받겠지. 근데 아이도 피해를 많이 봤잖아. 아이 자체도 위자료를 또 받을 수 있어. 그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당장 아동학대를 당했잖아. 그걸 내 앞에서 내 아버지가 폭행당해서 결과적으로 죽었다? 그럼 그걸 봤을 때 그 자체의 충격도 있을 거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자괴감이라든지 이런 게 아이한테 죄책감이 남을 수도 있어. 그게 평생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거든.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강조를 해야지. 강조하지 않으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 실질적으로. 애가 지금 충격을 굉장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치료를 받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실질적으로 아이도 트라우마 치료를 통해서 최대한 그 아픔을 극복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이 사망한 사람이 죽게 되면 손해배상을 받는데 일단은 먼저 그 사람이 65세에 이를 때까지 벌돈, 물론 생계비는 문제겠지만 그 벌돈을 다 합쳐가지고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한 치료비라든지 장례비 받아야 되고 위자료도 받아. 근데 그 사람이 못 받으니까 상속인들이 이제 받게 되겠지. 그거 말고도 유족들이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충격을 받잖아. 특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충격이 있어. 현장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상실감, 무기력감, 그 죄책감이 다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 아이 고유의 위자료 그리고 가족들이 상속인들이 가진 고유의 위자료 이걸 다 받을 수 있어.